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요, 김명환 법에 기자들이 지금 비상해서 안 되게 통과시키고 진짜 통과시켜서 여러분도 한 번 보지 못한 친척 때문에 거기에 잡혀가서 당신과 시골인 친척이 밥 먹었는데 왜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한 거에 해봐. 당해봐. 이번에 내가 통과시켰어.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못 끊는데 하는 거고. 지들 아마 공개적으로 보내주시고 합성지를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 특위 위원들이 어제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 후보자의 언론 통제 의혹 발언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지난 1월 28일 약 1시간 30분간 이어진 이른바 이 후보자와 기자들 간의 김치찌개 회동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전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파일을 제보자로부터 입수해서 전격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경협입니다. 네. 어제 청문회 늦게 끝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몇 시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 12시에 끝났습니다. 아이고, 자정까지 고생이 많으셨네요. 예. 어제 핵심적으로는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예, 녹취 파일 일부를 공개하셨습니다. 그 내용 가히 충격적인데요. 어제 내용을 보면 김영란법 관련해서 기자들 당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뭐 본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뭐 총장 뭐 교수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 파일을 어떻게 처음에 입수를 하시게 된 겁니까? 저희 의원실로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네. 아마 해당 젊은 기자분은 그날 있었던 자리에서 본인이 기자로서 대단히 수치스러웠고 네. 충격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게 아마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의원실로 제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체 총 분량이 1시간 반간 이어진 식사 자리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녹취 파일은 총 어느 정도 분량이 됩니까? 전체 분량이 다 있습니까? 1시간 반까지는 안 되고요. 네. 1시간은 좀 넘는 그런 분량인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정도에 해당한다면 지금까지 공개된 것 이외에 다른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밖에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 사생활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십 같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표현이 좀 그 국민들에게 좀 공개되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좀 표현도 있고, 근데 이제 언론관 관련한 네. 핵심적인 부분은 네. 어제 거기에 이제 그 김영란법 관련된 사항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오전에 또 쟁점이 됐던 대학 교수 네. 만들어줬다라고 네. 하는 부분, 뭐 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네. 네. 언론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핵심적인 부분은 다 나온 셈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앞서 이제 말씀을 나눈 바대로 그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가히 기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일단 이 파일을 처음 입수하시고 이 파일을 들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이 참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총리 후보자 측에서 사실 반응이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실무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녹취 파일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그리고 있는데 이제 아마 좀 KBS에서 아마 아주 적극적으로 아마 저희 의원실에 아마 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우선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삼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BS에 보도된 것처럼 뭐 유선 패널 뭐 저런 것부터 막아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를 뭐 바꾼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 국장 뭐 걔 안 돼 뭐 걔 돼 뭐 지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라든가 뭐 이게 첫 번째로 이제 공개된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공개된 어제 파일 내용도 사실상 법안을 가지고 기자들을 당하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그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공개하기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좀 저희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뭐 좀 공개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총리 후보자의 뭐 개인적인 인격이나 그것도 좀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예우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표현까지가 공개되는 건 뭐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 후보자의 인격이 존중될 필요가 있을 정도, 그것이 염려될 정도의 격한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그냥 그 정도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제보가 왔는데 그 앞서 이 제보를 했던 그 젊은 기자, 이 젊은 기자가 현장에서 대단히 수치스럽고 또 충격적인 사안이다라고 느꼈는데 이 기자는 정작 기사를 쓰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사로 쓰지 않는 것은 아마 좀 본인이나 그 언론사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과정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일보 사주와 이완구 후보자 간의 뭐 좀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도 좀 확인이나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뭐 다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를테면 지금 승명호 동아그룹 회장과의 관계가 좀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뭐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확인이 좀 필요한 사안인가.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극도로 꺼리셔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못 하시고 이따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뭔가 더 추가로 사실관계들이 규명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도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다도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뭐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의 경우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제기된 이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이것은 좀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데 이것을 공개해서야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기자들의 취재 관행이고요. 네. 기자들이 이 중요한 뭐 정치인이나 인사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메모하거나 녹취하는 건 아직까지 다 관행입니다. 네. 기자들이 그거 저기 하면서 동의받고 하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제 아마 청문회 석상에서 여당 의원님들 그 여당 간사님하고 또 의원님 한 분도 인정을 했죠. 그 뭐 취재 과정에서 전혀 문제는 없었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지 그것이 이제 왜 보도를 안 하고 야당 의원에게 좀 넘겨졌느냐. 네.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네. 아마 뭐 보도를 안 한 것은 이유는 그건 해당 언론사에 좀 확인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여당 의원들에게 넘겨지면은 하는 아마 바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정확히 제기가 안 되겠지요. 네. 그리고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겠지요. 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많지요. 네. 제보하신 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야당 의원에게 넘겨진 데에 대한 아마 서운함이 있을 거로 보는데요. 네.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 젊은 기자가 네. 자기의 정의감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보했을 때 상당한 좀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에서 야당에게 제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사실 정치인들 취재할 때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후보자 아닙니까? 그 식사 자리에서 상당히 솔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녹음은 당연히 다 합니다. 녹음해서 그것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취재 관행이고요. 이것을 이제 본인의 이제 기사로 쓰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이 쓸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야당에 그 파일을 건넨 것이 아닌가 저도 이제 추론컨대 그런 추론을 좀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내용에 국민적 알 권리에 상당히 부합한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당연히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네.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 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져왔고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총리 후보자 본인도 인정을 했지만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한다고 하는 아마 미국의 이 3대 대통령 그 발언까지 인용을 할 정도로 언론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네. 그리고 모든 독재국가의 시작이 언론 통제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총리 후보자의 자질이나 이 능력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란법 관련해서 총리 후보자가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시골에 무슨 친척이 돈 받아서 그것 때문에 검경으로부터 뭐 조사를 받고 당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것 있는데요. 이 같은 인식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의 좀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이시라서 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여야가 합의로 통과된 거 아닙니까? 네.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저는 정확히 알고 계실 줄 알았더니 네. 제가 그 발언을 보고 상당히 의아했어요. 네. 정무위에서 통과된 그 김영란법의 내용을 좀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시구나. 어제도 계속 그 하시는 답변 중에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네. 본인도 모르는 멀리 뭐 어디 시골에 사는 친인척이 어떤 뭐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고 그래서, 네. 그게 뭐 해당 본 공직자나 그 뭐 언론인이 처벌을 받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직계 가족의 문제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직계 가족이 받았다는 걸 본인이 알았을 때 네. 그걸 미리 조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면책까지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그럴 정도로 확대 해석해서 네. 언론인들을 뭐 이렇게 협박하는 수단으로 네.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 젊은 기자들에게 마치 나에 대한 그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제대로 네. 써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버리겠다라는 투에 네. 이런 그 위협, 협박을 가하는 것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내 친구들 중에 뭐 대학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뭐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줬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에 대해서 뭐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 뭐 대학 교수 만들어준 적이 없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인사청문회장에선 얘기했지만 녹취 파일에는 상당히 권력자의 자세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어제 오전에 질의에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네. 후보자께서 그걸 부인을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제 그것이 이제 또 우리 또 야당 간사님 또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그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하게 된 거죠. 네. 그 부분을. 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녹취 파일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실에 부합된 내용들이 또 꽤 있습니다. 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네. 했던 얘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대학 교수를 이제 만들어준 적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대에 본인이 네. 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라는 의혹.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송대에서 받은 소위 얘기하는 황제 특강료. 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그런 그 사립대학과의 일정 부분 관계 속에서 나타난 문제고, 네. 이런 일들이 저도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네. 그런데 그 발언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러이러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과 또 사학의 뭐 재단 이사장이라든가 사학 관계자들 간의 어떤 그 주고받기식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뭐 이것이 이제 유지되고 뭐 이제 비리가 발생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뭐 자연적으로 저희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자,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이번에 총리 후보가 낙마를 하게 되면 벌써 이제 4번째 총리 후보 낙마이고 국정 운영에 상당한 공백이 있기 때문에 뭐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주요 어떤 쟁점들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앞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까요? 그러니까 민생과 경제 활성화 네. 중요하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문제가 결국은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런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빨리 임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충분히 검증하고
그러한 자질과 능력이 있었을 때 그 직책을 맡아야만이 그 직책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경제 활성화나 급한 민생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정부 여당 쪽에서 빨리 하고 싶었으면은 미리 빨리 제출했으면 되는 거죠. 네. 늦게 제출해놓고 그냥 빨리 하려고 하자는 것은 검증을 대충 덮고 그냥 임명부터 하자 뭐 이런 투로 들리는데 네.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네. 지금 대부분의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명 자료가 오지 않는 것은 해명할 게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더 이상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제출된 자료 중에서는 또 이런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의혹들을 좀 증폭시킬 요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충분히 확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오늘 증인도 오후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니까 증인 신문을 통해서 아마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는 주로 이제 언론관과 병역 그리고 재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혹이 좀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쟁점이 되는 상황 부분들도 점검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된 거라면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최근에 지금 현재 초이노믹스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지금 실패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 갈지, 네.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시도를 할지, 네. 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증세 없는 복지 논쟁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세수 결손 네. 발생한 지금 11조 원의 지금 세수 결손이 지금 바로 작년에 지금 발생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실에서 직접 해야 될 총리로서의 책임 총리로서의 해야 될 임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권한과 임무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된 이런 질의들이 있지만 여전히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그날의 대화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더 있을까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2차 공개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직 저기에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공개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한 부분들, 최소 좀 이렇게 사생활 관련된 부분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 공개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추가 공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특별히 네. 아마 또 어떤 사안이 또 쟁점이 돼가지고 네. 사실 여부를 어제처럼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은 네. 굳이 이 부분을 더 이상 공개하는 게 저는 저기 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SNS에는 비리 총리 후보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동에 야당에서조차 전직 여당 원내대표였고 그동안 여러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이제 야당의 얘기를 많이 듣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총리로 통과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좀 검증 과정에서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야당은 좀 이 총리 인준 문제를 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요? 어저께 밤늦게 최고위원회 회의도 열고 했는데요. 어떤 입장을 좀 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어떤 입장을 지금 정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일단 청문회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검증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한다라는 방침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가 좀 오늘 좀 마무리되면은 네. 청문위원들끼리 좀 이제 좀 논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 채택 관련해서도 네. 청문위원들끼리 좀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하고도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개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로만 해서 봤을 때도 부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기 어렵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적격한 사유를 꼽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뭐 너무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뭐 병역, 뭐 논문 표절, 뭐 무슨 언론관, 너 과거 국보위 경력, 부적격 뭐 사유를 완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완구 총리 후보는 부적격 사유를 완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뭐 이 녹취 파일로 공개가 되고 특히 이제 언론관에 대해서는 이게 참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이런 분이 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그 전국이 운영될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보십니까? 아마 청문회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글쎄요, 우선 이런 분이 총리가 가능할까요? 네. 저는 거기에서부터 낙마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 네.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이제 뭐 청문회장에서는 굉장히 격하게 이렇게 방어를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위원들 간에 대화할 때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단지 그냥 비호나 방어 네. 정도가 아니라 네. 저는 어제 청문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 네. 해도 너무 심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청문회인가 아니면 야당 청문회인지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아주 지나치게 그 치적을 홍보하고 용비어 청가를 불러대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이럴 때는 여야가 없이 실질적으로 이분이 총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 부분이 돼야 되는데 어제 참 여당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심히 참 우려스러웠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완구 후보자는 본인이 이제 녹취할 당시에 굉장히 흥분 상태였고 뭐 본인의 심리 상태가 뭐 그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 해명이 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이 기자들과의 오찬하는 간담회 자리, 네.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마 충분히 생각하고 했을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 표현들이 참 아주 심하구나.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본인이 그동안에 언론사 간부들에게 이렇게 해서 영향을 어떻게 미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앞에 있는 기자들에게 일정 정도 회유와 협박을 하는 과정이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신이 혼미해서 나온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네. 평소에 언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언론관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충남도지사 시절에 또 언론들에 대해서 패널을 바꾸거나 패널을 뺐던 네. 이런 사례들을 어제 제가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좀 평소의 언론관이었고 이런 언론관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저는 총리 후보자로서의 결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런 언론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총리 후보로 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두 번째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도 강도 높은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의원님은 오늘 어떤 점에 좀 주력해서 묻고 따질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놓은 것 중에서 네. 일부 자료가 왔는데요. 네. 그 의혹 해명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질의도 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후에는 아마 좀 증인신문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쭉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확인 과정들이 아마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고 어떤 자료가 어떻게 의혹만 부풀리는 정도로 온 건가요? 제가 지금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지금 몇 차례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자민련 청양 홍성 그 지역구에서 네. 그때 이완구 후보자께서 당시에 국회의원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지역구 사무국장이죠. 지구당 사무국장. 네. 지구당 사무국장이 그 지구당 건물 옥상에서 자살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된 수사 기록과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완구 후보자랑 연관이 있다라는 게 좀 제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유서 6쪽으로 총 6쪽으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서를 요구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기대 종합감사 때 교육부가 감사할 때인데요. 감사한 결과 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매월 급여가 나가는 명단이 있었어요. 네.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데 매월 급여가 나간 명단. 그래서 그 명단과 거기에 지급된 액수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역시 오지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도지사 시절 해외 출장을 총 21차례 다녀오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간 해외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좀 그 부분 관련해서 그 부부 동반으로 갔던 내용들이 그 사비로 간 것인지 아니면은 도예산 도비로 간 것인지를 확인하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일부가 왔습니다만은 네. 해명이 아주 충분치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근거가 별로 없어요. 해명의 네. 근거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이 오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 후보자 청와대 검증 관련해서 정보 이용에 동의를 한 날짜, 자기 네. 검증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짜, 그리고 그 제출 문서 사본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아직 지금 자료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의혹들이고 반드시 청문회 현장에서 해명이 돼야 될 영역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사무국장의 자살 사건, 이 사건과 이완구 후보자가 연관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 사무국장이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 유서조차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고위공직 후보로서 반드시 이것은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드는데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부 동반을 해서 갔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 여기에 쇼핑 일정을 잡아준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인의 이런 뭐 부인을 고려한 일정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데 이것도 사실 국민적으로는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데 총리가 되면 더 많은 해외 출장을 다니실 텐데 그때도 부인을 부부 동반해서 해외 출장을 가면 어떡하나 이런 국민적 의혹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첫 번째 자세 중에 하나가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면 이것도 좀
반드시 규명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오늘도 밤 늦게 끝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고생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여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앞서 예. 좀 얘기들이 조금 더 속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저희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청문회 이후에 예. 요 안과 관련해서 다 못다한 말씀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별도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